이곳이 정말 남미 맞나요? 리마에서 방탄소년단을 외치는 아이들.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남미 청년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문화혁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 중심가,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아르마스 광장입니다. 500년의 역사가 스며든 이 고풍스러운 대성당 앞에서 수백 명의 소녀들이 보라색 풍선을 들고 한국어로 보라해를 외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빛이 서려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빛입니다. 8,000km 떨어진 브라질 상파울루. 남반구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이곳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전교생 1,200명이 일제히 DNA 안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포르투갈어가 아닌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한국의 고등학교 운동장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해발 2,600m 고지대에 자리한 이 도시의 대성당 앞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한복을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청년이 무릎을 꿇고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고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BTS의 봄날. 두 연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아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틱톡에서 800만 회 재생을 넘어서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하철역에서는 한 소년이 기타를 들고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진짜 남미의 2024년입니다. 상상할 수 있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존재감조차 없었죠. 기적의 시작점 2016년 그날부터 시작된 변화. 10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상파울루 거리에서 진행된 한 방송사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삼성 만드는 나라 아닌가?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니야? 아시아 어디쯤 있는 나라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김치? 그게 한국 음식이지?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부는 일본이나 중국과 헷갈리기도 했죠. 한국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은 남미 대륙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28일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파울루 알리안츠 파크 스타디움. BTS의 첫 남미 투어 브라질 공연이 열린 날입니다. 2만석 규모의 이 거대한 경기장이 단 3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그것도 티켓 판매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몰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기장 밖에서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 있던 브라질의 베테랑 음악 기자 마리아 실바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브라질에서 수많은 콘서트를 취재했습니다. 롤링스톤즈, 마돈나, 마이클 잭슨까지 세계적인 스타들의 공연을 모두 봤죠.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어요. 한국어 가사를 하나도 모르는데도 말이에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뭔가 말이에요. 그날 밤은 더욱 역사적이었습니다. 브라질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BTS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지민비, 정국, 슈가, RM, 진, 제이홉, 아미까지 온통 BTS 일색이었죠. 브라질 방송사들은 이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공연을 계기로 남미 전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검색어에서 BTS, K-팝, 한국어, 한국 문화 등의 검색량이 전년 대비 무려 2,8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년간 수많은 K-팝 그룹들이 남미를 찾았습니다. 2017년 EXO의 멕시코 공연, 2018년 레드벨벳의 칠레 공연, 2019년 블랙핑크의 브라질 공연, 2022년 스트레이키즈의 아르헨티나 공연, 그리고 2024년 뉴진스와 르세라핌의 남미 투어까지 각각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문화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블랙핑크의 상파울루 공연은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만 5천 명이 모인 이날 공연에서 관객들은 듀두두두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했고 킬 디스 러브를 포르투갈어로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리사가 무대에서 오브리가다, 고마워요라고 포르투갈어로 인사했을 때 관객들의 환호성은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도 극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에콰도르 키토에 사는 17살 안젤리카 로메로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남미 전체 K-팝 팬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춰섰을 때 안젤리카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죠. 학교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져서 부모님은 매일 걱정만 하셨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우연히 본 것이 BTS의 봄날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친구가 왓츠앱으로 보내준 링크를 별 생각 없이 클릭했던 것이 그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생긴 오빠들이 예쁜 옷 입고 노래하는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들의 눈빛이 진짜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읽고 쓴 것 같더라고요. 봄날의 가사 중 그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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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라는 부분에서 안젤리카는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예전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안젤리카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TS의 다른 곡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고 가사를 번역하며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프링데이, 영 퍼레버, 앤서 러브 마이셀프 등을 들으며 점점 밝아져갔습니다. 특히 RM이 UN 연설에서 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연설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며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인 지금 안젤리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에 합격했고 자작곡 3곡을 한국어로 작사했으며 에콰도르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K-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단순히 노래가 좋고 춤이 멋져서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BTS가 전하는 자신을 사랑하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는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음악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어요. 안젤리카는 현재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2025년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꿈은 한국에서 공부한 후 에콰도르로 돌아와 한국과 에콰도르를 잇는 문화 외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안젤리카의 어머니 루시아 로메로의 말도 인상적입니다. 처음에 딸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는 반대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딸이 현실 도피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매일 더 밝아지고 꿈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죠. 지금은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김치도 만들어 먹어요. 딸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 안젤리카처럼 K-팝을 통해 인생이 바뀐 남미 청년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에 사는 19세 카를로스는 BTS의 Not Today를 듣고 자살 충동을 이겨낸 후 현재 심리학과에 진학해 상담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16세 소녀 마리아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보고 자신감을 찾아 학교 폭력을 극복했고 지금은 학급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23세 청년 디에고는 BTS의 팀워크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친구들과 작은 사업을 시작해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개인적 변화와 함께 남미 사회 전체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4년 현재 남미 교육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K-팝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교육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통계를 보면 그 변화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전국 50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단 3개 학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입니다. 한국어 교사에 대한 수요는 2020년 대비 450% 증가했고 K-팝 관련 동아리는 전국에 2,84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상파울루의 한 고등학교 교장인 호베르토 산토스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건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더군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열정적이고 더 성실해졌어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서는 더욱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 신설된 K-컬처 연구학과의 지원자가 정원에 8배나 몰렸습니다. 이 학과에서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학과장을 맡고 있는 카를로스 메네데스 교수 문화인류학과의 설명입니다. 처음 학과 개설을 제안했을 때 동료 교수들은 의아해했어요. K-팝을 대학에서 가르친다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학생들이 K-팝을 단순한 오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들이 BTS 가사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통해 여성주의 관점을 토론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적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루 국립대학교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학과에서 BTS 가사를 교재로 사용해 철학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마리아 델 카르멘 교수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스프링데이 가사를 분석하면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간의 철학적 의미를 깊이 이해했어요. 니체의 영혼회귀나 하이데거의 시간 개념을 설명할 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원전으로는 학생들이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그리워하며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의 체험을 BTS 가사를 통해 설명하니까 학생들이 단번에 이해하더라고요. 음악이 철학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 20세 루시아 베가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BTS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수업을 들어보니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앤서 러브 마이셀프를 분석하면서 자아 정체성에 대해 DNA를 통해 운명과 우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제 K-팝을 들을 때마다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찾아보게 돼요. 칠레 산티아고의 라 콘셉시온 공립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를 교육과정에 전면 도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업을 한국식 인사로 시작하고 학급 규칙도 한국의 예의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장 로베르토 산체스의 설명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본 한국 문화의 예의와 존중 정신에 감명받아 이를 교육에 도입했어요. 선생님께 90도로 인사하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서로를 존중하는 말하기 등을 실천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학교 폭력 사고는 70% 감소했고 학업 성취도는 30% 향상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학교의 16세 학생 카밀라 토레스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왜 한국식으로 인사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선생님과 친구들을 더 존중하게 되고 수업도 더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리고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음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 전체를 사랑하게 됐어요.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국어 동아리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한 동아리가 현재 150명의 학생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을 정도입니다. 동아리 담당 교사인 안드레아 루이스의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방과 후에도 남아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집에서도 K-팝을 들으며 발음을 따라해요.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K-팝이 남미에 가져온 변화는 교육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빈민가에서 시작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22살 후안 카를로스 모레노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메데인의 코무나 13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은 마약 카르텔과 게릴라의 거점이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총성이 울리는 곳이었습니다. 15살 때까지 저는 2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약상이 되거나 죽거나. 주변 형들도 거의 다 그런 길을 걸었거든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집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건 사치였죠. 그런 후안의 인생을 바꾼 것은 2017년 어느 날 형이 보여준 지민의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사람이 춤을 되게 잘 추네 정도로요. 그런데 그 영상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지민이 춤을 출 때의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지민도 춤을 추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거죠. 그날부터 후안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마약에 손을 댈 뻔했던 시간에 대신 춤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후안의 7년간 여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2018년 유튜브로 독학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BTS, 블랙핑크, EXO 안무를 따라하며 하루에 5시간씩 연습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댄스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췄을 때도 후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댄스 클래스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호프포 터마로라는 이름의 정식 댄스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2024년 현재 400명의 청소년이 그의 아카데미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후안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마약과 폭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춤을 통해 새로운 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K-팝이 제게 준 것은 춤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죠. BTS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저도 이 작은 빈민가에서 시작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됐어요. 후안의 댄스 아카데미에서는 단순히 춤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K-팝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인생 교육도 함께합니다. BTS의 스피치 Love Myself UN 연설을 함께 보며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뉴진스에게 넙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 토론합니다. 아카데미 학생 중 한 명인 16세 소녀 발레리아의 말입니다. 후안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여자애들은 일찍 결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K-팝을 배우면서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안무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후안의 어머니 소피아 모레노의 말도 가슴을 울립니다. 아들이 한국 아이돌들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어요. 또 다른 현실 도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우리 동네에서 마약 대신 춤을 배우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들이 이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후안의 성공은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콜롬비아 정부는 그의 활동을 인정해 청소년 문화대사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카데미는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맺고 남미 전역의 소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남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남미 한류의 실제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남미 각국 현지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팬덤 규모를 보겠습니다. 남미 전체 K-팝 팬클럽 공식 회원수는 무려 11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남미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이 45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는 전 세계 K-팝 팬 순위에서 5위에 해당합니다. 멕시코 210만 명, 아르헨티나 180만 명, 콜롬비아 120만 명, 페루 90만 명, 칠레 70만 명 순입니다. 기타 남미 국가들을 합치면 230만 명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참여도입니다. 일반적인 팬클럽과 달리 K-팝 팬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월 평균 K-팝 관련 콘텐츠 소비 시간이 25시간, 관련 굿즈 구매에 월 평균 $50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K-팝 관련 굿즈 시장 규모가 연간 3,800억 원에 달합니다. 앨범, 포토카드, 응원봉, 의류 등 공식 굿즈부터 팬들이 제작하는 비공식 굿즈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한국어 교육 시장은 1,2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부터 개인 과외, 학원 교육까지 모든 형태의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것입니다. K-뷰티 시장의 성장도 눈에 띕니다. 2,100억 원 규모로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800% 성장한 수치입니다. 한국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K-팝 스타들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관광 수입도 850억 원에 달합니다. 남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70% 이상이 K-팝과 한류 관련 목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BTS 관련 장소 투어, K-팝 콘서트 관람,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이 주요 관광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팝 댄스 학원이 남미 전역에 730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80곳에서 40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어 교육기관은 189곳으로 2020년 대비 320% 증가했습니다. 세종학당, 사설학원, 대학교 부설기관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수는 43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70%가 K-팝을 계기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세대 중심의 한류 확산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수치는 더욱 놀랍습니다. 유튜브에서 남미 지역의 K-팝 관련 연간 조회수가 28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가 각각 10억 회, 6억 회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틱톡에서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입니다. BTS 해시태그가 12억 회, 블랙핑크 해시태그가 8억 회 사용되었습니다. 남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K-팝 관련 콘텐츠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창작 활동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포티파이에서 남미 지역의 K-팝 스트리밍은 1일 300만 회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어 원곡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 번안된 K-팝 곡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K-팝이 남미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 나아가 경제적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K-팝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세대를 뛰어넘는 매력입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사는 67세 마리아 엘레나 로드리게스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전형적인 우루과이 할머니였습니다. 탱고와 민요를 좋아하고 손자 파블로가 듣는 음악은 시끄럽기만 한 젊은이들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파블로가 이상한 아시아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파블로가 제게 한 곡을 들려줬어요. BTS의 스프링 데이였는데 가사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쓰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날부터 마리아 할머니의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BTS 노래를 듣기 시작했고 가사의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앤서 러브 마이셀프의 메시지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자신감이 없었고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노래하는 걸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마리아 할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BTS 노래 20곡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손자와 함께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떡볶이까지 만들어보며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네 할머니들과 K-팝 할머니 모임을 결성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회원이 10명에 달하는 이 모임에서는 매주 모여 K-팝을 듣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가사도 참 예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좋아요. 요즘 젊은이들 음악은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 많은데 K-팝은 달라요. 희망과 사랑을 노래해요. 손자 파블로 16세의 반응도 감동적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K-팝이 더 특별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음악이었는데 할머니와 함께 들으면서 가사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됐거든요. 이제 할머니와 함께 BTS 콘서트에 가는 게 꿈이에요. 할머니가 아미가 되신 거예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고메즈 가족은 온 가족이 K-팝 팬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빠 카를로스 45세, 엄마 라우라 42세, 딸 발레리아 17세, 아들 디에고 14세. 4명 모두가 각자 좋아하는 K-팝 그룹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빠 카를로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딸 발레리아가 너무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딸과 대화할 거리를 만들려고 BTS 뮤직비디오를 몇 개 봤는데 그만 빠져버렸어요. 특히 BTS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팬이 됐죠. 이 아이들의 노력하는 모습, 팀워크, 그리고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엄마 라우라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딸이 하루 종일 한국 음악만 듣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니까 걱정됐어요. 공부에 소홀해질까 봐서요. 그런데 오히려 딸이 더 밝아지고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K-팝을 듣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고메즈 가족은 2024년 온 가족이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박 7일 서울 여행에서 BTS 관련 장소 투어, 한국 전통문화 체험, 그리고 가족 모두 한국어 기초 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딸 발레리아의 말입니다. 한국에 가서 제일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거였어요. K-팝에서 봤던 그대로더라고요. 명동에서 아이돌 굿즈를 사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들 디에고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 따라서 K-팝을 들었는데 지금은 스트레이키즈 팬이에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나중에 한국에 유학도 가고 싶어요. K-팝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엄마 라우라의 소감이 인상적입니다. K-팝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각자 다른 음악을 듣고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할 거리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새로운 추억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음악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민간 차원의 한류 확산에 발맞춰 한국 정부와 남미 각국 정부도 적극적인 문화교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남미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남미 6개국의 K-컬처 센터 건립을 위해 3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50억 원, 현지 K-팝 아티스트 육성을 위해 2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67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브라질 상파울루 K-컬처 센터가 2024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3층 규모의 이 센터에는 K-팝 댄스 스튜디오, 한국어 교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그리고 K-팝 콘서트를 위한 소규모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개관 첫 달에만 1만 5천 명이 방문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국문화원도 기존 건물에 3배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특히 K-팝 전용층을 신설해서 K-팝 관련 모든 활동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는 K-팝 아카데미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춤과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프로듀싱, 안무, 스타일링, 매니지먼트까지 K-팝 관련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미 각국 정부의 반응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브라질 상원의원 루이스 페르난도 실바의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그 정신력을 배우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아르헨티나 문화부 장관 클라우디아 로메로의 말도 의미가 깊습니다. K-팝은 우리 청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꿈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꿈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 교류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페루 교육부에서는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K-컬처 선택 과목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삼성 브라질 법인 김성현 대표의 증언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삼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전자제품 회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회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K-팝을 연상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신뢰도 선호도 브랜드 가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힘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LG 멕시코 법인의 박준호 대표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줍니다. 멕시코에서 한국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한국 품질 혁신, 문화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채용할 때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지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이들 대부분이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젊은이들입니다. 이제 남미의 젊은이들은 단순한 K-팝 소비자를 넘어 새로운 한류 문화의 창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사는 18세 소녀 소피아 가르시아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 땅을 단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매일 BTS 노래를 들으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직접 K-팝 아티스트가 되어서 한국과 멕시코, 나아가 모든 라틴 아메리카를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소피아는 현재 멕시코 최대 K-팝 커버그룹 CORAGN, PRPURA의 리더입니다. 보라색 마음이라는 뜻의 이 그룹은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명 크리에이터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영상은 K-팝 커버를 넘어 한국과 멕시코 문화를 결합한 창의적인 콘텐츠로 유명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소피아가 2024년 한국의 한 대형 기획사 연습생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서울로 이주해 정식 연습생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솔직히 꿈만 같아요. 멕시코시티 빈민가에서 자란 제가
한국에 가서 아이돌을 준비한다니. 하지만 BTS가 보여준 것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믿어요. 저도 언젠가는 멕시코와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페루 리마의 25세 청년 카를로스 바르가스는 다른 방식으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K-팝 굿즈 수입 회사 HALLYU 퍼루를 설립해서 2024년 매출 3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카를로스의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용돈을 모아 한국에서 BTS 앨범을 직접 구매해서 친구들에게 판매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페루 최대 K-팝 굿즈 유통업체로 성장했습니다. K-팝은 제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준 선물이에요. 그 꿈과 희망을 이제 사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페루 젊은이들이 K-팝을 통해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카를로스의 회사는 단순한 굿즈 판매를 넘어 K-팝 팬들을 위한 종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점 안에 작은 카페와 댄스 연습실을 마련해서 팬들이 자유롭게 모여 K-팝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29세 음악 프로듀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 연수한 후 콜롬비아로 돌아와 현지 K-팝 스타일의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의 정밀함과 완성도, 그리고 라틴 음악의 열정과 에너지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융합이라고 생각해요. K-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색깔을 입혀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거죠. 안드레스가 프로듀싱한 첫 번째 앨범은 콜롬비아 음원 차트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K-팝의 체계적인 프로듀싱 방식에 살사와 레게톤의 리듬을 결합한 독특한 사운드가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 사는 21세 소녀 이사벨라 산토스는 포르투갈어로 K-팝 오리지널 곡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채널 구독자는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K-팝의 멜로디와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브라질의 정서와 포르투갈어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려고 노력해요. 한국 아이돌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저도 브라질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이사벨라의 곡 중 SONHOROX 보라색 꿈은 브라질 음원 사이트에서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현지 K-팝 팬들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브라질 상파울루 K-컬처 센터에서 열린 남미 한류 페스티벌. 3일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남미 전역에서 5만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에서 만난 17세 소녀 가브리엘라의 말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사람들이 K-팝은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혁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꿈을 꾸는 방법,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문화혁명이에요. 가브리엘라가 센터 벽에 써놓은 한국어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라해. 보라색처럼 마지막까지 너를 믿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옆에는 스페인어 번역도 적혀 있었습니다. T 어마 헤스터 엘 파이널 코무 엘 컬러 PRPURA. 페스티벌 마지막 날 5만 명의 관객이 함께 부른 스프링 데이의 대합창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하나가 되어 상파울루 하늘을 울렸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치유의 힘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동력입니다. 세대와 문화와 국경을 뛰어넘는 소통의 다리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10년 전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남미 청년들이 지금은 한국어로 꿈을 말하고 한국 문화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보라색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보라색 물결이 남미를 넘어 전 세계에 따뜻한 희망의 빛을 전하길 바랍니다.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 사랑이 이루어낸 변화,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